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교무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이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뭐 시설도 좋고 교육 활동도 좋고 그럴 겁니다. 뭐 다 이제 뭐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어디로 우리 자녀를 보낼까, 또 이제 중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가볼까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앞서서 쭉 뭐 우리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개교 5년 차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힘들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없었을 때는 우리 학교의 강점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졸업생들이 없어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졸업생 2기를 이제 배출하고 나서 점점 학교가 반석 위로 쭉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 들었겠지만 크게 뭐 우리 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경쟁자가 될지 아니면 동지가 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옆에 보면서 한번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학교 설명회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예약돼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제주도에서부터 저 위에 경기도까지, 강원도부터 저기 이제 전라도까지 막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이 처음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취업을 해보니까 학교 시스템이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 후배들에게 학교 시스템 너무 좋다, 학교만 믿어라고 졸업생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처에서 이제 취업처에서 학교에 굉장히 학교가 좋다, 오히려 뽑아보니까 대졸자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전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학교가 바빠요. 우리는 2년 안에 1학년, 2학년 안에 작품을 만들어서 3학년 때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3학년 때는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계속 취업 이제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들었던 많은 교육 활동을 2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바쁘고 정신도 없고 그 와중에서 또 친구들끼리 고교 생활에 추억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 못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당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잠을 안 자고 화장실에서 공부한다. 이래도 되겠느냐? 근데 어쩔 수가 없어. 2년만 참고 열심히 하면 이제 3학년 때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전형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전형 요강 공고가 아직 교육청에서 심사 중입니다.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모집 공고를 이제 하세요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 무렵 되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고가 뜰 겁니다. 뭐 정확한 비율들이 나올 텐데 그래도 뭐 크게 오늘 설명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작성 기준일이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이라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모든 것을 10월 4일 안에 다 끝내고 생기부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봉사활동 이런 것들 설명을 할 텐데 봉사활동이나 뭐 다른 교육활동들이 3학년 말일까지가 원칙인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직업계획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4일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서 등록 접수가 이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이때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는 이제 관내 학생, 경상북도 내의 학생과
경상북도 외의 학생이 이제 그 등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할 텐데 이거는 담임선생님께 얘기하면 충분히 담임선생님이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서류 전형입니다. 그 내신으로 이렇게 전형을 하는데 1.3배수 합격자를 뽑습니다. 10월 23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다음 신입생 전형돼 있는데 10월 25일 날 이때 1.3배수 안에 드는 학생들이 모여서 인성검 면접도 보고 인적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10월 30일이고 합격자 그 예비 소집이 11월 8일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특성화고나 과학고 그다음 후기 고등학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한번 띄워본 것은 우리가 합격자 발표가 10월 30일입니다. 30일 날 혹시나 이 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그다음 특성화고 원서 접수일이 11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 고등학교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떨어져도 혹시 뒤에 굉장히 많은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기계자동차 국제무역과와 전자산업 국제무역과 두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비슷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학교 기본적으로 인력 양성 유형은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무역, 통상 이쪽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공 과목을 보면 그 전공 과목은 이제 상업계 교과목,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 공업계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업계 그 교육 과정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국제무역과 이게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제무역과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 50% 배우고 그다음에 외국어 공통적으로 25%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과 쪽에서 이렇게 조금 나눕니다. 애초에는 그 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취업을 조금 더 골고루 시키기 위해서 공업계 쪽에서 조금 특색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무역 양이 많은 반도체 분야 쪽으로 전자산업 국제무역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자동차 이렇게 나누는데 배우는 뭐 과정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과에서 각각 2학급씩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모집 인원을 보면 일반 전형은 각각 19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을 보면 사회통합 전형인데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뭐 소년 가장, 조선 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까지 이렇게 요즘에는 우리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다문화 학생들끼리의 경쟁도 입학을 할 때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6명 정도 뽑고 그다음 지역이 이제 경주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주시 우리 여기가 간포읍입니다. 간포읍 그다음 양남 문무대왕면 이렇게 해서 16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60명 정원입니다. 이 중에서 그 지난해 국가유공자도 있었는데 국가유공자나 어떤 해외 귀국 학생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학생들은 정원 외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정원 외로 한 명이 들어와서 61명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특별 전형,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특별 전형에서 학생들이 넘치면 자동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점수 다시 환산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지망, 2지망을 적어내지만 총 성적으로 60명을 다 뽑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선택한 전공을 우선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60명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차 전형은 교과 발달 학습 성적, 뭐 일반 전형 학생들이 많으니까 일반 전형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발달 학습 성적이 120점, 그다음 출석이 30점, 봉사활동 20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이제 7점 이렇게 해서 177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 2차 전형 이제 여기에서 1.3배수 안에 들면 2차 전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2차 전형은 인적성 검사 70,
심층 면접 31에서 100점 만점으로. 그래서 총 합이 277점입니다. 교과 발달 성적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적용 교과목이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과정, 그다음 영어 이렇게 8과목입니다. 간혹 학교별로 교과가 어떤 과목은 뭐 안 배우는 교과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교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내게 됩니다. 우리 내신 성적은 2학년 1, 2학기, 그다음 3학년 1학기 3개 학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했다거나 자퇴를 해서 다시 학교를 입학한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4학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출석 성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점을 받을 겁니다. 병결 이런 것들은 다 합격에는 들어가는데 미인정 결석만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이런 것들만 됩니다. 민정 결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30점 만점을 받는데 간혹 실수로 1, 2점 깎이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민정 결석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점이 나눠집니다. 봉사활동 성적은 우리가 봉사활동이 25시간 이상이 만점입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기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던 학생이 어떤 경우냐면 시간이 총합이 3년 동안 총합이 25시간이 아니라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은 학년별로 10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시간, 지난해 10시간 채워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대부분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10시간 이상은 될 겁니다. 시키고 그리고 올해 작년에 감점 받았던 학생이 10시간인데 이것을 2학기 때 말까지 채워도 되지 않나요? 해서 느긋하게 있다가 감점을 당했는데 아까 전에 생기부 마감 기준일이 10월 4일이었습니까? 그때까지 10시간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기 때 10시간 채워놓는다 생각하고 1학기 때 다 몰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시간 이렇게 봤습니다. 간혹 30시간 받는데도 감점 받는 학생들이 있기는 해요. 1학년 때 10시간, 2학년 때 20시간, 3학년 때 2시간 이렇게 받으면 총 32시간인데 이거는 감점 요인이 되죠. 그 학년별로 5시간, 10시간, 10시간 이렇게 채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 자격증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딸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무역영어 3급 이상,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이렇게 가산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끝나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여유롭게 지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유롭게 지내고 직업계 고등학교로 오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2학기 때 놀지 말고 우리 학교를 만약에 진학한다고 그러면 어떤 토익 공부라든지 그다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만 따고 와도 그다음 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여유롭게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산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2학기 때 내가 계속 공부를 해서 따서 입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형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은 대부분 어느 학교나 비슷하게 봅니다. 어떤 인성적인 측면을 인터뷰하는 거고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발력이나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요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나서 그때 학교로 또 문의를 주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만 잘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꺼려지는데 성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차라리 어때요? 작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계속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냥 오는 학부모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0명, 그때는 단일학과였습니다. 국제무역과였는데 그때 60명 모집에 75명이 와서 경쟁률이 한 1.25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그때는 1차 필기 점수, 1차 내신
그 점수가 200점 만점이었는데 그때 173.25 정도가 평균 점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왔었죠. 그다음 2021년에는 60명 모집에 65명이 왔습니다. 1.08 대 1 정도 됐는데 그때는 200점 만점에 160.2 정도 이렇게 02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2022년, 2023년은 저희가 암흑기였습니다. 이때는 학교가 미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서 결과물을 내보세요. 결과물이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 학교를 많이 안 보냈었습니다. 학교를 조금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지난해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60명 모집하는데 9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60명 모집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원서를 접수를 하는데 1.3배수 안에 못 들 것 같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적이 좀 이렇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이 맞춰서 이거는 또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새롭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보다 더 92명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지원해 보겠다. 나중에 2차에서 승부를 보겠다. 한 학생이 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3 대 1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합격 점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90.762점이 최하 점수였습니다. 177점 만점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0점 정도, 내신을 90점 정도 맞으려면 보통 교과가 8교과인데 A, B, C, D, E 이렇지 않습니까? A, B, C, D, E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평균 D 정도 되는 게 최하 점수더라고요. 최하 점수인데 실제로 98점 맞은 애가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2차에서 조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하 점수를 한 100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점수는 그렇고 2차 점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차 점수, 평균 점수 정도 보면 어떤 애들이 이 학교에 오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평균 점수가 177점 만점에 137.58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한 B를 기본적으로 두고 한 어떤 과목은 C 몇 개 이 정도가 평균 선점입니다. 이 정도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올 A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올 D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 와서는 그 학교의 시스템 속에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낮게 들어왔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또 진로에 맞게 좋은 취업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학금도 계속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교 지난해 장학금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요즘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무료고 기숙사도 무료고 이런 것들은 다 무상인데 장학금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 학교별로 어떤 특성이 조금 드러나는데 우리 쭉 보면 한국 수력 원자력 월성 원자력 본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장학금도 저렇게 많이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필리핀 어학연수 이제 2학년 전체가 가는데 1인당 거의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한수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독일도 가는데 독일도 물론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가지만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이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합계를 내보니까 거의 4,45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학교 학생이 지금 150명인데 한 1인당 30만 원 정도 전체 평균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